20살 때였는데요. 아버지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는데요. 연산군이 성종의 행적을 다 읽은 거죠. 어머니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패비를 사사하라. 폐위된 뒤에 죄인의 몸으로 사사됐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니.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날 연산군은 밥을 먹지를 않았다고 해요. 도저히 밥이 들어가지를 않았겠죠.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너무 슬프다. 연산군이 친어머니의 빈자를 느끼면서 컸다면 배신감은 더 컸을 겁니다. 나의 너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거잖아요. 엄마가 죄인으로 죽었네? 그럼 무슨 죄를 지은 거지? 엄마가 정말 다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건가? 아니면 혹시 억울한 죽음은 아니었을까? 만약 억울하다면 누가 모함을 했을까? 이런 생각과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산군의 뇌리를 장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연산군은 일단 조용히 분노를 삭히고 훗날을 기약한 게 아닌가. 일단은 일보 후퇴를 하네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언제 열게 되나요? 즉위한 지 한 10년쯤 지나고 어느 날 밤에 연산군이 전하, 당시 간신이라고 평가받던 임사웅이라고 하는 신하 집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임사웅이 연산군을 보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의 생모이신 중전마마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모국께서는 질투한 죄밖에 없는데 선왕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헐뜯어서 억울하게 폐비당했다. 그 엄씨와 정씨가 아까 연산군이 죽여서 젓갈로 담근 그 여성들인 거죠. 그때 이미 연산군은 취한 상태야. 그러니까 취한 상태로 궁에 들어와서 바로 그냥 쳐 죽여버린 거죠. 야사에는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인 패비 윤 씨가 죽을 때 입었던 적삼을 이걸 보시죠. 이것이 뭡니까? 마마의 빗자국입니다. 내 어머니께서 일심핍니까? 너무 슬프다. 진짜 그 엄마를 평생 그리웠는데 그 엄마 죽었을 때 흔적을 보는 그 아들의 심정이 진짜 오죽했을까요? 너무 슬퍼요. 이렇게 되면 판도라의 뚜껑이 아니라 연산군의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노가 폭발하기 1년 전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어요. 잔치가 진행되면서 점점 흥에 오른 연산군은 참석한 재상들에게 술을 한 잔씩 내리죠. 이 자리에 이세좌라는 예조 판서도 자리합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황공하옵나이다, 전하.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연산군의 공룡포를 적시고 말게 됩니다. 너무 긴장해서 술이 취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발칙한 일이 있나? 임금이 아사는 술을 쏟아 용포를 적시다니. 연산군은 이세자를 파직하고 국문하라고 명합니다. 며칠 뒤에는 멀리 유배도 보냈는데요. 그 아들들도 줄줄이 파직을 해버리죠. 와, 술 좀 쏟았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회식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바로 다음 주부터 그냥 프로그램 잘리는 거예요. 네, 아들까지.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패비 윤 씨가 죽을 때 그 사약을 들고 가서 집행을 했던 승지, 승정원 비서, 그 사람이 바로 이사자였거든요.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네요. 두 왕의 인첩들이 참소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왕후를 폐위시킬 적에 소위 조정의 대신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부당함을 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아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집니다. 옛날에 너네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뭐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사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세자의 아들, 동생, 이 사위까지 모두 곤장을 쳐서 유배를 보낸 날 저녁에 드디어 너희들 손으로 여절을 내거라. 어서 쳐라. 피해 이제 숙청이 시작이 됩니다. 피바람이 부는구나. 아니지요. 이건 술이 아니라 비입니다. 내 어머니께서 흘리신 비입니다. 그러니 할머니께서 드셔야지요. 할머니가 믿지. 내 어머니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실 때도 이렇게 울었단 말이냐. 내 어머니께서 원통하게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냐. 와, 근데 되게 몰입된다. 근데 너무 슬프다 진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사실 복수 대상 1호는 아버지일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복수를 한 거였네요. 연산군이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나부터 죽여라. 야사에 전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인수대비는 67세,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손자의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의 충격 때문인지 불과 한 달 후에 내가 그러고도 임금이냐. 세상을 떠납니다. 연산군은 이후에 이 두 후궁의 시신을 찢어 젓갈을 담가서 상과 들에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에게는 사약을 내리고요. 성종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네요. 생모인 폐비의 폐악이 오죽하겠나이까. 윤 씨의 폐위를 주장한 재상, 윤 씨의 사사가 결정된 날 어전 회의에 참가한 재상, 또 사약을 내릴 때 참여한 재상 등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얽혀 있는 이들을 모두 잡아오라 명합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요. 그런 중요한 사안에 가담했던 인물이면 이 시점에도 높은 벼슬어치였다는 거예요. 국가 원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그들을 싹 다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들의 목이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이미 죽은 대신들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토막내거나 해골이 된 머리를 매달았습니다. 유골을 뼈가루로 갈아버린 다음 바람에 흩뿌려 날려버리기도 했고요. 유학의 나라에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거죠. 저놈들의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게 찢어버려라. 갑자사화로 목숨을 잃거나 두관 참시를 당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1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와, 많이 죽었구나. 역사상 최악의 사화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희대의 살인마라고 칭하고 있군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하네요. 연산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 중에서 궁궐에서 사슴을 키웠대요. 하루는 그 사슴이 어린 연산군에게 다가와 신발을 핥은 거예요. 연산군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지고 안아주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연산은 사슴을 발로 빵 쳐버렸어. 정상적인 대부분의 아이들하고는 달랐던 거지. 원래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게 동물학대라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연산군 같은 경우는 갑자사화 이전에 신하들을 배려하는 등 인간적이고 섬세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옥에 갇힌 그 죄인의 건강을 걱정을 하기도 했고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거기다 시도 즐겨 쓰고 또 감수성도 좀 풍부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의 잔혹함은 인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병적인 상태, 즉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19살에 즉위한 이후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달지 아니하고 잠을 자도 자리가 편하지 못하며 구정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썩은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누워서 앓은 것은 아니지만 기운이 흐리고 고나며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한다. 딱 봐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네요. 불면, 피로, 식욕저하, 무기력 등은 전형적인 우울 증상입니다. 특히 우울증과 조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을 늘린다든지 1년치 국가 예산을 반년도 안 되어 소진하는 등 사치에 심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증이 의심되는 기록인 거죠. 운전하지를 못하네. 기녀들과 함께 종일 웃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울면서 슬픈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되고 그 증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점에서 현대 정신의학 기준으로 보면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 원인이 대체 뭘까요? 이 손 놓으세요. 어머니 패비윤 씨도 양극성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다른 후궁을 질투해서 독약과 주술서를 소지하기도 하고 성종이 다른 후궁과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참지 못하고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지금 누가 참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못 참니다. 그때 당시 맞지만 보시는 시청자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지금 듣다가 그 참지에서 다 확 불이 뭘 참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합니다. 과도한 질투와 충동적인 행동은 조증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윤 씨는 산후 우울과 조증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유전적 소인으로 연산군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산군의 이해할 수 없었던 기행들이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정신과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또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요. 환자의 주변 환경이죠. 갑자사화는 물론 폐모 사건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폐모 사건의 관련자이어야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신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탄압을 자행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처벌을 했나 봐요. 연산군이 이때 당시 병적으로 싫어했던 게 능상이라는 낱말인데요. 능멸할 능자 윗상자, 즉 왕을 능멸한다는 뜻인데요. 조정과 과인을 이토록 능멸하라는가? 사극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니까 이들에 대한 분노가 연산군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쌓인 것이고요. 보통 조증일 경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요. 심하면 이제 가대 망상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에 거역을 하게 되면 자기를 무시한다, 피해 사고가 생기게 되고 이런 중에 어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핵심 핵폭탄급 변수, 이게 합쳐가지고 3사 관리건, 원로 대신이건, 심지어 자기 수족인 내관이건 전부 능상 죄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 갑자사화는 능상의 척결 그리고 폐모 사건에 대한 보복,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다 잡아 죽인다고 하면 옳은 말은 더더욱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대신이 도로 건설을 감독하는데 동원되기도 했고요. 또 승지, 한양 몰입군으로 동원됩니다. 심지어 문관과 유생들은 왕의 가마를 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욕적이어도 죽는 것보다는 목숨을 건사하는 게 나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관원들이 쓰는 모자 앞뒤에 충성이라는 글자도 새기게 했어요. 입궐한 신하들은 이 퇴거를 허락한다는 패가 내려진 뒤에나 벌을 나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늦게까지 사냥을 하게 되는 날이면 아무도 이제 퇴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악의 상사네요. 나라는 더 엉망이 되어 갔겠어요. 연산군은 능상의 척결을 통해서 역대급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백성들을 위해 썼다면 쫓겨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한 없이 실현하는 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반정이 일어나서 너무나 허무하게 그의 천하가 1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바로 강화도로 유배된 다음에 2달 만에 실무실 왔다가 죽어요. 연산군이 희대의 폭군이긴 하지만 이야기하는 내내 왠지 모를 좀 짠함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연산군을 좀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